굽은 허리에 박힌 가시, 어느 할머니의 200만 원짜리 반란기. 제1장. 홍천의 정적을 깨는 뼈마디의 비명. 강원도 홍천군 어느 이름 모를 산자락. 이곳의 새벽은 안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산허리를 휘감은 물안개는 마치 이정숙 씨의 폐부 깊숙이 박힌 한숨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새벽 3시 45분. 낡은 괴종시계가 3번의 종소리와 1번의 둔탁한 소음을 내뱉으면 정숙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으윽. 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보다 먼저 파스 냄새가 차오릅니다. 그녀의 잠자리는 흡사 부상병의 야전 병원 같습니다. 머리맡에는 뜯다 남은 파스 봉지들이 널려 있고 손때 묻은 안티프라민 통은 바닥이 보입니다. 정숙 씨는 굳어버린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봅니다. 류마티스로 휘어진 손마디는 마치 오래된 포도나무 덩굴처럼 울퉁불퉁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기상의식을 치릅니다. 먼저 허리 뒤편에 가장 큰 냉파스 2장을 붙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뚫고 뼈마디에 닿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다음은 무릎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다 써버린 연골 대신 이제는 노란 탄력 붕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보, 당신은 좋겠네. 이 더위도 모르고 이 뼈마디 아픈 것도 모르고. 병풍 뒤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정숙 씨에게 이 낡은 집과 빛 없는 논 면마지기, 그리고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 하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정숙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지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2장. 땀으로 일군 세월, 그리고 남겨진 훈장. 정숙 씨가 부엌으로 나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낡은 나무 복도는 그녀의 걸음마다 끼익 비명을 지르며 노년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그녀는 주방 선반에 놓인 낡은 녹그릇들을 봅니다. 이 그릇들을 닦으며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정숙 씨의 젊은 시절은 오로지 희생이라는 2글자로 요약됩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할 때도 정숙 씨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남의 집 밭일을 하며 아들 진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찬물에 빨래를 했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쓰러질 때까지 낫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잡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정숙 씨는 이제 자신의 소임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정숙 씨에게 새로운 무임금 노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맞벌이를 핑계로 주말마다, 방학마다 민수를 홍천에 투하했습니다. 정숙 씨가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승진 시험이라 이번만 좀 봐주세요. 그 이번만이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장. SUV의 굉음과 손주 투하 대작전. 오전 7시 30분. 평화롭던 산골의 아침 공기를 찢는 것은 산새 소리가 아닙니다.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숙 씨의 가슴이 방짓기 북처럼 요동칩니다. 왔구나. 기어이 또 왔어.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하얀색 대형 SUV.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그 차는 흡사 거대한 괴물 같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운전석의 아들 진수는 창문만 내린 채
시계를 봅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아들의 눈은 어머니의 굽은 허리보다 자신의 약속 시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중요한 바이어 접대 있어. 골프장 예약이 8시 반이야. 가평까지 가려면 지금 밟아야 돼.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선영은 화장을 고치며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님, 민수가 요즘 도시 매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져서요. 시골 흙 밟는 게 보약이래요. 아참, 냉장고에 소고기 좀 사놨으니까 민수 좀 구워주세요. 저희 내일 저녁쯤 올게요. 뒷좌석 문이 열리자마자 9살 민수가 튀어나옵니다. 아이의 손에는 최신형 게임기와 함께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플라스틱 칼이 들려 있습니다. 민수는 내리자마자 마당을 가로질러 닭장을 향해 돌진합니다. 잠깐만, 진수야. 나 오늘 보건소 가는 날이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해. 정숙 씨의 절박한 외침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엄마, 보건소는 내일 가도 되잖아. 내 비즈니스는 오늘 아니면 끝이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당신 생각만 해? 손주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남들은 다들 손주 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데. SUV는 후진 기어를 넣더니 흙먼지를 뒤집어 씌우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것은 매캐한 매연 냄새와 벌써부터 닭장 그물을 칼로 긋고 있는 민수, 그리고 뙤약볕 아래 홀로 선 75의 노파뿐입니다. 제사장. 폭염의 지옥도 닭장 습격 사건. 낮 11시. 태양은 이미 미친 듯이 이글거립니다. 홍천의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데이는 듯 뜨겁습니다. 정숙 씨는 마당 곳곳에 물을 뿌려보지만 달궈진 시멘트는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키며 기분 나쁜 습기만 뿜어냅니다. 민수야, 닭들 괴롭히지 마. 얘네들도 더워서 힘들단 말이야.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닭장 안으로 물총을 쏘아댑니다. 놀란 닭들이 파닥거리며 깃털을 날리자 민수는 와. 치킨들 춤춘다.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정숙 씨는 아이를 말리려 닭장으로 다가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합니다. 찌릿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뇌까지 전달됩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피자 시켜줘. 치킨 시켜줘. 민수야, 여기는 배달이 안 돼. 할머니가 옥수수 맛있게 쪄줄게. 싫어. 옥수수는 돼지나 먹는 거잖아. 할머니 집은 진짜 거지 같아.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 씨의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차립니다. 불 앞에 서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밥을 차렸지만 이제는 그 밥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5장. 장독대의 몰락 30년 세월의 붕괴. 오후 2시. 태양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당의 돌멩이조차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깡, 깡 하는 둔탁한 쇠붙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정숙 씨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민수는 창고에서 찾아낸 오한말을 들고 장독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는 정숙 씨의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시간장이 담긴 항아리부터
매년 정성을 다해 담근 고추장, 된장이 줄지어 늘어선 곳입니다. 민수야, 내려와.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할머니, 이거 부수면 보물 나온다며. 친구가 유튜브에서 봤대. 이런 거 부수는 영상이 조회수 대박이래. 민수는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제지할 틈도 없이 망치는 가장 크고 오래된 된장 항아리를 강타했습니다. 쨍그랑, 콱하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는 비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수년간 숙성된 진득한 된장이 마치 검은 피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된장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메주를 띄우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아랫목을 살피고 여름이면 뚜껑을 열고 닫으며 정성을 들였던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항아리, 내 세월. 정숙 씨는 주저앉아 쏟아진 된장을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흙먼지가 섞인 된장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고추장 단지까지 발로 차버렸고 붉은 고추장이 된장과 섞이며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냄새 진짜 구려. 할머니 똥똑 깨졌네. 민수는 즐겁다는 듯 박수를 치며 도망쳤고 정숙 씨는 뜨거운 지열 위에서 무너진 세월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변하더니 정숙 씨는 그대로 된장 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제6장 응급실의 냉기 효도의 실체. 정숙 씨가 다시 눈을 뜬 곳은 홍천의료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정숙 씨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습니다. 열사병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숙 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선영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고 하겠지. 이제는 내 허리가 괜찮냐고 물어보겠지. 하지만 아들의 첫마디는 정숙 씨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엄마, 장독대에서 쓰러지면 어떡해. 민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리고 그 된장 냄새, 민수 옷에 다 배어서 버리게 생겼잖아. 며느리 선영은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남동생 상견례인 거 아시죠? 저희 오늘 여기서 자야 하나요? 아, 호텔 예약도 안 했는데. 간호사님, 우리 어머님 언제 퇴원해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밥 해주고 애 봐주는 공짜 시터였구나. 내가 쓰러진 건 너희의 스케줄을 방해하는 귀찮은 사고였을 뿐이구나. 옆 침대에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식들도 병원 복도에서 간병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더 내야지.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라는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폐기물 처리장과도 같다는 것을요. 제7장 각성내 노후의 가격을 매기겠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예전의 이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으로 가서 이장님께 부탁해 서류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애 언니에게 부탁해 컴퓨터로 깔끔하게 인쇄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를 마친 아들 내외가 다시 민수를 맡기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결혼 10주년이라 유럽 좀 다녀올게요. 민수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정숙 씨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주 위탁 돌봄 서비스 표준 계약서.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읽어봐라. 앞으로 민수 이 집에 맡기려면 선불로 200만 원 입금해라. 내역은 거기 상세하게 적어놨다. 아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독대 파손 보상비 100만 원 전통식품 무형문화재급 가치 환산. 주 24시간 풀타임 돌봄 수당 50만 원 야간 할증 및 위험 수당 포함.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가사 노동비 50만 원. 엄마, 미쳤어? 친손주 보는데 무슨 돈이야? 그것도 200만 원? 우리가 남이야? 남보다 못하니까 돈으로 계산하자는 거다. 너희는 내 허리가 무너질 때 병원비 한 번 걱정했니? 내 된장이 깨졌을 때 내 마음 한 번 살폈니? 너희는 내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시간, 내 노동, 내 감정. 다 가격이 있다. 돈 안 보낼 거면 당장 민수 데리고 나가라. 어머님, 저희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베이비시터를 구해라. 시내에 알아보니 일주일에 300만 원은 줘야 한다더라. 나는 가족 할인해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입금해라. 아니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정숙 씨의 기세에 아들 내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씨는 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제8장 홀로서기 나를 위한 성찬. 그날 오후 정숙 씨의 통장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진수 아들 176만 원. 끝까지 200만 원을 채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176만 원치만 쉬어주마. 정숙 씨는 그 길로 읍내로 나갔습니다. 평생 비싸서 근처에도 못 가던 고급 한정식집에 들어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 밥이 이렇게 달았나. 남이 차려준 밥상, 남이 치워주는 그릇.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최고급 스파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굽은 허리의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홍천의 산세가 오늘따라 참으로 수려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100만 원 넘게 썼어. 당신이 못해준 호강,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하고 있어. 나 독하다고 욕하지 마. 나도 이제 좀 살아야겠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정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기며 뜨거운 여름날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이제야 비로소 공짜가 아닌 축복이 되었습니다.